안녕하세요, 김누키입니다. 지금 중고차 시장뿐만 아니라 어딜 가나 역대급 불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창하고 안전한 미래라기보다는 불안하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앞날이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자동차도 경제성이 높은 차들을 고를 수밖에 없겠죠. 오늘 감가 두들겨 맞아서 싸게 타기 좋은 개꿀 LPG 중고차를 3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이름을 듣고 혹시나 바로 뒤로 가기를 누르실까봐 서두를 조금만 깔아두겠습니다. 이 차는 출시 초 승차감 문제로 많은 비판을 먹었던 차량이긴 합니다. 생긴 것만 기생오라비 같고 나머지 자동차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차라고 놀림을 받았었죠. 하지만 이는 출시 초 모델일 뿐이고 제조사에서는 3년 6개월 동안 칼을 갈고 2,300억 원을 투자해서 페이스리프트를 감행했고 많은 보완이 있었던 차량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등 돌린 소비자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감가를 후들겨 쳐맞아서 딱 싸게 사기 좋은 차가 된 중고차계의 만년 떡밥이죠. 르노 SM6 LPG 차량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리프트에 공을 들인 SM6는 풀체인지도 아닌데 후륜 서스펜션 링크를 교체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진 놈이 바로 공포의 AM 링크죠. 르노에서 중형 세단에 토션빔을 넣으면서 유압식 댐퍼를 추가해서 마치 토션빔과 멀티링크의 장점을 섞은 한국 지형에 맞는 최고의 서스펜션이라고 자랑했던 녀석이 바로 AM 링크입니다. 물론 결과는 처참했고 판매량 나락의 급행열차 퍼스트 클래스를 타버렸지만요. 결국 페이스리프트에서 AM 링크를 빼고 댐퍼의 모듈러 밸브 시스템을 사용해서 충격 흡수 능력을 올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식 용량을 엄청나게 키워서 노면 진동을 잡았다고 하죠. 하지만 어쨌든 이는 페이스리프트에 불과하고 어쨌든 후륜 서스펜션은 여전히 토션빔이었기 때문에 원인을 완전히 제거한 변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판매량은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중고 감가가 떡락을 하게 되고 오늘 추천한 중고차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시 모델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더뉴 SM6 2.0 LPG 모델 2021년 11월 출고한 차량입니다. 현재까지 주행거리는 75,000km이고 LPG 차들 주행거리 생각하면 완전 걸음맛 된 아기 수준이죠. 신차값은 2,736만원의 LE 트림입니다. LE 다음으로 RE 최상위 트림이 있고 LE는 한 단계 낮은 트림이죠. 그렇지만 LE만 하더라도 오토매틱 하이빔에 차선 이탈 경보와 보조, 슥슥 움직이는 깜빡이인 다이나믹 턴 시그널도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트림부터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가 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는 과연 얼마일까요? 현재 4년도 안 된 SM6는 무려 1,156만원 감가를 두들겨 맞고 현재 1,58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새 차로 모닝을 사러 가도 깡통이 1,315만원부터 시작하거든요. 옵션 조금만 넣으면 바로 1,500만원인데 그 정도 가격에 중형 세단인 SM6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SM6는 솔직히 조금 불쌍하니까 장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M6 LPG 말고 일반 가솔린 모델 사면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션입니다. 7단 DCT 미션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르노가 다운사이징이 많아서 기본이 1.3 터보고 고성능이 1.8 터보입니다. 여기에 7단 DCT까지 들어가면 물론 재원상의 연비 같은 건 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한국 소비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팅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낮은 배기량에 따른 초반 출력이나 고속 영역에서의 아쉬움뿐만 아니라 DCT 미션의 초반 꿀렁임까지 더해져서 흔히 말 탄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LPG 모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CVT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CVT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습니까? CVT도 솔직히 맹맹한 변속감에 그렇게 체감이 막 좋은 편은 아닌데 이게 또 DCT 옆에 있으면 달라지죠. 연비 또한 CVT의 장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LPG 연료의 경제성과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트코사에 CVT가 탑재되어 있는데 마치 자동 변속기처럼 변속 타이밍을 잡아놔서 생각보다 이질감도 없고 평이 굉장히 좋은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최악의 사용성이라고 차주들에게 주먹으로 몇 대 맞았을 게 분명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S링크가 페이스리프트 버전에서는 이지링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조장치도 물리버튼으로 독립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는 확실히 유저들의 피드백을 10분 반영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딜 가도 두들겨 맞는 놈은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SM6 LPG 모델의 정신 나간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불만사항은 공통적으로 하나였습니다. 바로 LPG차의 맥동음입니다. 이는 엔진이나 앞쪽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연료 탱크에서 고압 펌프를 통해 연료가 움직이면서 관을 두들기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LPG차들이 대부분 이런 맥동음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SM6는 꽤 심한 편이라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상당히 거슬린다는 평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진동도 좀 있는 편이라서 LPG차지만 엄청 조용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SM6의 내장재 잡소리도 한 몫을 하는 편입니다. 보기에는 예뻐 보이고 디자인도 잘 되어 있는 인테리어지만 숨겨진 부분의 마감이나 완성도는 떨어지는 게 바로 진정한 프랑스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품 인증한 거죠. 두 번째로 이 차는 역시나 프랑스 차인 게 차의 크기나 급은 분명 소나타나 K5와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 실내 공간과 트렁크 공간은 마치 한 단계 아래인 아반떼와 비교할 만하다는 겁니다. 실내 공간에 집착하는 현대차는 그 집착만큼 편안하고 광활한 거주성과 적재량을 가지고 있죠. 이는 절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SM6는 쓸데없이 거대하기만 한 시트의 두께와 어디로 갔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트렁크 공간은 역시 무엇을 중시하는지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SM6의 공간도 절대 작아서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경쟁 모델에 비해 조금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패밀리카로 이것저것 다 싣고 쓰려고 계획하셨다면 그냥 K5나 소나타를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번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로지 가격이 싸고 경제적이고 유지 정비에서도 압도적인 차를 한 대 보겠습니다. 바로 명실상부 개꿀 가성비 차량 기아 올뉴 모닝 JA LPG 모델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제 모닝 LPG 모델은 없습니다. 더 이상 판매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판매량이 적어서가 아니고 차가 문제가 있어서도 아닌 이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트림을 축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이 차 모닝 LPG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차량이라는 거예요. 경차를 왜 살까요? 경차는 내가 타고 운용해보지 않으면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차량입니다. 안전하지 않고 작고 불편한데 왜 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타보면 알게 됩니다. 경차의 매력은 오히려 작은 차체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최소한의 유지비예요. 모닝 LPG 같은 경우는 복합연비가 리터당 11.8km에 달합니다. 아까 봤던 SM6가 9.4 정도가 나오거든요. LPG는 연료의 특성상 탱크가 크지도 못하고 소모도 빨리 되기 때문에 충전을 일반 가솔린 디젤 대비 자주자주 해줘야 합니다. 심한 경우는 가다 보면 연료량이 줄줄 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스 가격이 싸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연비가 나빠서 도찐 개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모닝의 미친 복합 연비는 11.8이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평균 13까지도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유류비가 엄청나게 저렴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차는 수리 정비가 매우 쉬운 국산 기아차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닝은 정비비가 저렴하기로 매우 유명한 모델입니다. 고장이 나더라도 100단위로 깨질 일이 거의 현저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차 혜택에 경차 유류비 지원도 있고 세금도 엄청 싸죠. 그래서 솔직히 내가 가성비를 위해 싼 값에 차를 산다고 했을 땐 저는 무조건 경차를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시 모델의 가격을 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출고된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93,000이고 LPI 디럭스 트림입니다. 디럭스면 2019년 기준 깡통 트림이거든요. 그래도 경사로 밀림 방지나 VSM 플러스 급제동 경보도 있고 앞좌석에 파워 윈도우도 달려 있습니다. 깡통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차의 신차값은 1215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525만원이 싸진 690만원에 올라와 있네요. 여기서 신차값 대비해서 500만원 밖에 안 싸졌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신차값 대비 만약에 1000만원 싸지면 이 차 200만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를 찾으시는 분들은 딱 사기 당하기 좋으신 분들입니다. 중고차 시장은 다 시세가 있고 너무 비싸면 안 팔리고 너무 싸면 사기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중고차 사기 안 당하는 방법은 시세 대비 정가로 사는 거죠. 저도 경차 스파크를 운영하고 있어서 느끼는 경차로서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주차에 있었습니다. 큰 차를 타고 다니면 어딜 가나 주차가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주차 공간이 여유롭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안 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경차는 그런 부분에서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주차 공간이 빡센 곳에서도 경차 자리는 항상 남아있는 편이고 그 자리도 대부분 개꿀 입구 주변이 많죠. 경차는 어딜 주차하든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다는 게 진짜 운용해본 사람들만이 아는 개꿀 장점입니다. 하지만 어딜 가도 두들겨 맞는 놈은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시간입니다. 모닝 LPG 모델의 정신 나간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닝 LPG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눈깔에 있습니다. 옵션이 추가된 모델은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겠지만 모닝 사는데 이런 옵션 다 끼고 사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예시 모델도 보시다시피 R전구 벌브 타입이 들어가 있죠. 요즘 차들은 대부분 프로젝션 헤드램프라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잊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벌브 타입 헤드램프는 생각보다 체감하는 밝기가 더욱 어두운 편입니다. 이건 우리의 눈이 항상 밝고 좋은 헤드램프 위주로 타다가 역체감을 해서 더욱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경차는 특히 사고에 있어서 취약하고 안전도가 떨어지는데 어두운 밤길 R전구 하나만 믿고 주행하기엔 여간 불안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도 어둡지만 차체도 작은데 다른 차들이 인식하는 내 차의 밝기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이런 작은 차를 타실 때는 내 차가 스텔스가 아닌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차로 스텔스로 다니는 거는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모닝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다른 차들이 더욱 훨씬 더 많이 좋아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모닝을 끌고 20년 전으로 간다면 성능이 괜찮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아반떼 1.6 터보만 해도 초반 가속이나 추월 가속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여기에 전기차들은 거의 날아다니는 편이죠. 모닝으로 악셀을 열심히 밟더라도 체급의 한계와 경차라는 인식에 의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내가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클락션을 항상 쳐맞고 다니는 게 경차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차 모닝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운전 실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차를 타고도 주변 차들의 속도에 감응해서 적당히 잘 타고 다니는 실력이 필요해요. 여기서 조금만 꾸물대더라도 바로 클락션을 쳐먹기 때문에 눈치도 굉장히 빨라야 합니다. 결국 이런 경차는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오히려 쥐약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스파크를 운행하면서 내 신호에 내 차선을 물고 좌회전을 했지만 다른 차가 칼치기를 하려다가 실패하니 내 차 옆에서 막 쳐다보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덩치가 작은 여성 운전자였거나 약해 보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그 차주는 제 사나운 눈가를 보더니 조용히 가시더라고요. 어쨌든 웬만하면 운전 경력이 있는 상태 혹은 강력한 얼굴을 구비하신 분들이 이런 경차를 구매하고 타고 다니셔야 됩니다. 마지막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차량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차량은 조금 놀라실 겁니다. 아니 벌써 이걸 중고차로 산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랜저 GN7 LPG 모델입니다. 그랜저 GN7은 2023년형 모델부터 존재합니다. 2022년 11월 출시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도 안 되고 보증도 안 끝난 따끈이 차량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새 차를 왜 가지고 나왔냐면 역시나 가격 때문이죠. 이 차는 다른 설명보다 가격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주행거리는 5만 킬로 정도네요. 이 차의 보험 이력은 0건입니다. 그랜저의 신차값은 무려 4,123만원이었죠. 그런데 지금 무려 1,023만원이나 싸진 3,100만원의 매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요새 GN7 그랜저가 생각보다 감가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LPG는 그나마 어느 정도 감가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랜저는 제가 따로 컨텐츠를 하나 기획해서 아주 자세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랜저만큼 사건 사고도 많고 개꿀 매물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설인데 요즘 중고차 시장을 보면 확실히 제가 처음으로 중고벤츠 C클래스를 사던 2022년쯤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샀던 2015년식 C200 아방가르드는 11만 킬로를 뛴 차량인데 가격이 2,450만원 정도 했거든요. 당시로 따져도 거의 7년이 지난 10만 넘은 중형 사이즈의 중고 수입차인데 가격이 2,450만원이나 했던 겁니다. 생각보다 엄청 비싸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 가격이 그때 제가 비싸게 산 것도 아니고 그 정도가 딱 시세였습니다. 이 차를 보러 오는 사람도 많았고 찜 개수도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요새는 중고 수입차는 물론 감가 방어 잘 된다는 국산차도 중고차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런 가격도 비싸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차값이 낮아지고 있다고 보여요.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거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동차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이 더 편해지고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 발달한 것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지금은 자동차를 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인 가계의 수입이나 앞으로의 미래 전망이 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겠죠.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한 번도 한국 사회가 호황이다 라는 걸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지금이 여러모로 더 불황이라는 것은 느껴지긴 합니다. 이곳저곳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와중에도 그래도 제 컨텐츠를 보러 와주신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웃음을 드리고 조금이라도 더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